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뉴스 두 개를 접했어요. 접하고 나서 이 영상을 꼭 찍고 싶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야여서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기록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스페인에 가시기 전에 제 영상을 보신다면 건축물을 감상하실 때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식으로 관찰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 혼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접한 뉴스 두 개 중에 하나는 올 여름에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예약한 비행기 노선 두 곳이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미국이었고 또 다른 한 곳이 스페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뉴스는 스페인의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이 가우디 사망 100주기를 맞이해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2026년이면 앞으로 4년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굉장히 그 완공된 다음에 그 모습이, 그 가치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스페인 하시면 어느 도시 먼저 가고 싶으세요? 제 생각에는 바르셀로나 아닐까 싶어요. 바르셀로나 하시면은 당연히 가우디 작품 보고 싶으실 거고, 가우디 작품, 인류 역사에 기록된 대작 어떤 게 있을까요? 성가족 성당이죠. 성가족 성당은 스페인어로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예요. 이 얘기는 스페인 말로 약간 신성한 성스러운 가족이라는 뜻이고요. 로마 카톨릭의 성당입니다. 현재 약 80분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가우디가 1926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2026년 100주기에 이제 완공이 예정이 된 거죠. 근데 가우디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1926년 6월 10일 날 한 바르셀로나 코르테스 거리에서 한 70대 남성이 되게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이제 노인이 전차에 치여가지고 이제 인근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너무 위중한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엔 4일 만에 이제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행색이 남루해서 가우디가 죽기 직전까지도 그가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가우디가 죽어서 바르셀로나 전체가 정말 충격에 휩싸였다고 해요. 가우디가 그 당시만 해도 한 12년, 13년 동안 계속 사그라다 파밀리아 현장에 이제 지내면서 계속 그 작업에 몰두했는데,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가던 길에 전차에 치여가지고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죠. 너무 안타까운 일 같아요. 성가족 성당이 정말 이렇게 이토록 대단한 이유는 약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공사 기간이에요. 1882년도에 설계가 되어서 1883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져보면은 약 140년 동안에 지금 공사 중인 이런 성당인 거예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뭐 절대 군주나 교황의 통제 아래 정말 수백 년 동안 공사가 지속된 성당이라든가 사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만 보면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근대 사회 이후로 어떤 이런 종교나 사회 의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건축 재료들과 기술들이 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이렇게 길 수가 없거든요.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이 이토록 대단한 이유 두 번째는 성가족 성당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장인 용신 때문입니다. 여기서 BBC의 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볼게요.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장인 미켈란젤로에 관한 흥미로운 프로그램이에요.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진 그 대표작 천지창조의 일부를 화가가 직접 이렇게 따라 해보는 재현 형식의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약 한 달 뒤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화가의 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이 있었고, 이제 그를 진찰한 의사가 도저히 인간의 신체 구조로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천장에 그림을 그리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목을 젖히고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이렇게 발판에 누워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당연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은 뭐 너무 당연한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미켈란젤로는 무려 4년이나 지속하였고, 결국 그의 불후의 명작 천지창조가 탄생이 됩니다.
근데 건축에 이런 일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근대에 들어선 19세기 후반에는 사실은 이렇게 공사기간 문제 때문에 이런 미켈란젤로 같은 장인 정신을 볼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해 볼 때,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말 이 가우디의 이런 장인 정신은 그 르네상스를 버금가는 또는 한편으로 능가하는 이런 장인 정신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성가주 성당이 이토록 위대한 이유 두 가지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 헤아릴 수 없는 공사 기간이었어요. 직접 성가주 성당에 방문해 보시면 많이들 발견하시는데 이 큰 타워 크레인이 그 탑이랑 중첩되어서 보이고 자재도 주변에 많이 쌓여 있고 관계자들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성가주 성당은 치열하게 완공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놀라움은 더 커진다는 거죠. 치열하게 완성될 필요가 없었던 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까지의 성가주 성당은 성당으로서 저에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관광지로서만 존재해 왔기 때문에 2026년도 완공 후까지 성가주 성당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이죠. 그때 가서 평가해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장인 정신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건축학적으로 굳이 구분을 하자고 하면은 성가주 성당은 신고딕에 속한다고 합니다. 약간 고딕 양식을 표방했을 뿐 진정한 그 고딕과는 약간 거리가 먼다고 해요. 그럼 어떤 건물이 고딕이냐? 저희가 독일의 카톨릭의 상징인 쾰른 대성당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대성당은 300년이라는 공백기를 포함해서 총 600년이라는 공사 기간을 걸려서 이 성당을 완공을 합니다. 근데 이 쾰른 대성당이 정말 그 위대한 이유는 이런 공백기를 포함한 60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진정한 고딕의 고딕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축가예요. 르꼬르비지에의 그 롱샹 성당이에요. 제가 아직도 가보지 않았는데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가보기를. 이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조그만 성당인데요. 이 성당은 이제 투박한 기울어진 콘크리트 벽 안에 여러 형태의 창을 내가지고 이제 그 햇빛이 스며들게 해가지고 그 내부가 정말 그 어떤 동굴에서 한 줄 빛이 한 줄기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너무 성스럽고 막 이런 장엄한 분위기가 나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떤 기분 드세요? 성당이기 때문에 와, 이런 분위기에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좀 이렇게 마음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건축의 진정성입니다. 건물은 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돼요. 성당은 성당다워야 되고, 고딕은 고딕다워야 되고, 관공서는 관공서다워야 되고, 아름다움은 그 다음의 문제고, 이 건물의 진정성이 결여된 그런 건물은 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완공된 후에도 가우디 성가족 성당은 성당으로서 어떤 건축의 양식으로서 건축의 본연의 기능으로서 충분히 평가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면 정말 이전까지 나오지 않았던 평가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성가족 성당을 보시거나 스페인에 방문하셔서 가우디 작품을 감상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사실도 알고 계시면 한번 쭉 이렇게 감상하시고 생각을 정리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영상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김정우 건축가님의 유럽 건축 뒤집어 보기를 통해서 제작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정말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좋은 서적이에요. 그래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빠진 내장금. 저는 이거를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중고로 구했어요. 윗돈 주고 구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